뉴스를 보면 50년 만에 내놓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IMF도 아닌데 가게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과소비 안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과소비 안 하는 거 아는데 문제는 지금 4가지의 테스트를 물어봤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3가지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앞으로 과소비에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4가지의 테스트를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커피 믹스 아성을 깨트린 새로운 커피 믹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광고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 커피인데요. 무려 4천만 잔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광고는 아니고요. 커피 믹스가 다시 이렇게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에스프레소 커피에 익숙해 있는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출근길에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커피 중에 그 맥카페라는 맥도날드에서 하는 커피가 있는데요. 이 커피가 1,000원대입니다. 1,000원대. 정말 싸죠. 자, 이 커피도 작년 하반기에 4천만 잔이 판매가 돼서 뭐 새로운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광고는 아닙니다. 뭐 이 커피를 마셔라 이런 광고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이 커피 시장, 바로 이 커피 시장에도 미세하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경제가 아마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언젠가부터 지금 허세의 기름기를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쿠팡의 PB 제품이 중소제조사 매출 17배 껑충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PB 이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통사가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브랜드를 개발해서 유통이라든지 광고비를 절약하고 조금 싸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제품이죠. 이 PB 제품들이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생수도요. 라벨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유통이라든지 광고, 마케팅 비용을 줄인 정말 뭐 생수가 사실 뭐 얼마나 남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들 각광을 받고 있고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은 어느새 경기 침체에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돈줄남을 열심히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세상은 아직까지도 이 딴 세상을 살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계대출의 연체를 제가 작년에 좀 경고를 했었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다 보면 그 당장은 모르겠지만 좀 시차를 두고 어려워지다 보면은 약간 유동성 위기도 걱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면 50년 만에 내놓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금부치를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IMF도 아닌데 여기 보니까 뭐 40년 근속기념, 야 이거는 정말 장롱 속에 고이고이 굉장히 깊숙이 있던 것까지 금이 튀어나와서 이제 뭔가 우리 가게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뭐 경기 침체라는 게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TV를 틀면 경기 변화의 침체를 느끼는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많다. 자, 드디어 돈줄남이 그동안에 그렇게 계속 경고했던 침체의 터널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경기라는 것은 이렇게 후퇴, 침체, 회복, 상승을 반복을 하는데요. 침체기에는 금리 인하로 침체를 좀 막고 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너무 뜨거워진 열기를 식히는 것이 기본적인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후퇴와 침체 사이에 있었는데 조금 더 내려왔죠?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침체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후퇴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차이가 한 1.5% 정도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침체에는 보통 뭘 쓰느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통해서 좀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인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설상가상으로 침체는 점점 깊어지는데 금리를 당장 많이 낮출 수는 없으니까 아마 우리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린 건 한 박자 빨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평행하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여튼 이게 착시 현상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을 하지 않는 한은 당장은 그 경기를 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틀기만 하면 요즘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도 난리죠. 코로나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텐트박, 유럽, 배틀트립, 세계 일주, 다시 갈지도, 톡파원 25시, 이런 것들 프로그램 너무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 너무 갑자기 이 TV만 틀면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여행이 이토록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해외여행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대만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제 돈으로 갔다 온 건 아니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 돈으로 여행 간 거는 일본을 2015년인가 한번 갔다 온 게, 그러고 보니까 진짜 8년 됐네. 그 사이에 이제 제주도는 좀 몇 번 갔다 왔는데, 해외여행, 물론 굉장히 좋지요. 근데 이렇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나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가서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는 그것을 대리만족을 하는데, 대리만족을 할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당장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왜 행복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이분들 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방송국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죠. 그리고 이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하고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그 돈을 내 돈을 안 내고 간다 이거야.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갔다 오면은 돈을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요. 이분들은 출연료를 받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돈줄남이 이분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네. 근데 우리가 우리 돈을 태워서 가잖아요. 물론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처럼 행복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여행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먹방 아니겠습니까? 보다 보면은 그냥 맨날 여행 가서 먹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먹는 방송 조금 질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시면 먹는 거 보면 멘트도 너무 똑같아. 진실의 미간. 이건 못 참지. 이 멘트도 보다 보니까 이젠 계속 똑같아. 자동 엄지척이 나오는 맛. 그 다음에 홀린 듯 흡입. 이런 멘트들 보면 추르륵 먼저 입이 반응.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맛. 이런 멘트도 어디서 다 들어보셨죠? 이게 먹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멘트조차도 식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널들은 앉아있다가 이러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정말 이 먹방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토록 맛있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이분들은 이분들 돈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돈 줘가면서 먹잖아. 그럼 나 같아도 행복할 것 같은데? 나 같아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지금 경기 침체는 본격적으로 터널에 진입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생각은 너무 멀리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여태까지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는 이런 과소비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애플페이라는 것은 즉시 결제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결국 즉시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택배, 대한민국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로켓 배송. 진짜 24시간 안에 도착. 자, 즉시 구입이 가능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나는 별로 과소비 안 하는데 저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과소비 안 한다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지금 나도 모르게 과소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4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인스턴트 문화의 중독입니다. 자, 인스턴트 문화라는 게 뭡니까? 인스턴트라는 게 즉각적인, 즉시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과 노력의 시간 없이 그냥 동시간대로 해결해 주는 게 인스턴트 문화거든요. 인스턴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인스타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인스턴트 플러스 텔레그램의 복합어죠. 그러니까 인스턴트와 텔레그램.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스턴트 포토그램 앤드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즉석에서 찍은 사진을 전보를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일상을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인스턴트 문화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문화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매일 돈줄 나면서 과소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 주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인지 리트머스 용지. 자, 리트머스 종이죠. 이게 리트머스는 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건데 한번 나는 얼마나 인스턴트 문화에 중독인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즉시 결제한 적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세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돈줄남이 인스타그램은 아니고 한 제가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페이스북을 보다가 시계를 산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막 18만 원짜리인데 4만 얼마에 준다는 거야. 근데 뭐 제가 시계를 안 차고 다니지 한 10년 동안 시계를 안 찼거든요. 그래서 시계 조금 찰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비싼 시계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럼 4만 원에 뭐 괜찮네 그러고 그게 너무 이뻐 보여갖고 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아닙니다. 예, 요거는 제가 결혼기념일날 제가 아내한테 선물 받은 거고요. 예, 요거 차고 나갔더니 어떤 분이 명품 아니냐 그랬는데 명품은 아니고요. 어쨌든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즉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돈줄남조차도 그런 적이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택배 시키시죠.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받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택배를 시키지도 않지만 뭐 시킨다고 해도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한 2년, 3년 전에 장비 사느라고 몇 번 시켰는데 굳이 그걸 뭐 저는 그렇게 빨리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에 없던 해외여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계획에 없던 해외여행을 바로 떠나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있다 없다. 자, 바로 떠나본다는 거 주로 홈쇼핑 보다가 그죠? 와, 저거다 그래갖고 그냥 계획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떠나는 거야. 결제하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없어요. 뭐 여행을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으니까. 없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바로 홈쇼핑 마감 임박. 이거 진짜 맨날 보면서도 속는 줄 알면서도 순간 끝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마감 임박, 마지막 방송, 역대급 구성, 수량 부족. 지금 수량이 모자라면 뭐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급히 구입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인스턴트 문화에 얼마나 중독인가의 테스트 중에서 저는 한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돈줄남도 한 가지는 해당이 되네요. 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자, 지금 과소비 안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 과소비 안 하는 거 아는데 문제는 지금 네 가지의 테스트를 물어봤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과소비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앞으로 과소비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자, 오늘의 돈줄남의 레슨은요. 바로 이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인스턴트 문화. 자, 세 가지 이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약간 우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이제 심각이고 두 가지는 우려. 한 가지는 좀 저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무슨 이야기냐. 인스턴트 문화에 중독되는 정도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결국은 두 가지 이상이 여러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솔루션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오늘 솔루션의 첫걸음은 내 문제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말이죠. 이 네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과연 앞으로 현재는 과소비를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소비에 얼마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하루 이틀 뒤에 업로드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줄남이 드디어 라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바로 4월 14일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돈줄남이 새로 개발한 소비 MBTI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접속하셔서 라이브로 돈줄남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